왜 그렇게 이기적이에요, 엄마? 엄마가 이기적이라고. 난 너를 위해서 한 건데. 제발, 엄마. 저한테 집착 좀 그만해요. 숨 막힌다고요? 엄마가 딸 보고 싶어 하는 게 집착이니. 어버이날이 대수야. 그런 날들 좀 다 없애면 좋겠어. 만나고 싶으면 보고, 안 보면 그만이지. 넌 시부모님 생신이라고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잖아. 그건 시부모님이니까 그렇지. 너는 시부모님한테 생신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런데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쉽게 말해? 엄마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한테 제발 집착 좀 그만해. 엄마가 딸 보고 싶어 하는 게 집착이야? 그렇잖아. 내가 맞춰주지 않으면 엄마는 서운해하고 난 그런 엄마에게 미안한 감정을 느껴야 하잖아. 숨 막힌다고. 부모들은 왜 자식들 결혼하고 나면 못 만난다고 난리야? 그야 보고 싶으니까 그렇지. 너랑 내가 한두 달에 한 번이나 겨우 보는데 그 정도도 못 보면 부모 자식이 뭐야? 그래, 난 그런 게 싫어. 그냥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나도 내 인생 좀 살게 냅둬. 그럼 너 반찬 해줄 때는 왜 부르니? 내가 보고 싶을 때는 못 보고, 내가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 달려가야 하는 거야? 싫으면 하지 마. 이제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김순자 씨입니다. 70세가 되니 인생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자식들 때문이었죠. 자식을 키울 때도 눈치를 보며 살았는데 자식이 결혼을 하니 상전이 따로 없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직장 상사 비위를 맞추는 직원처럼 느껴졌죠. 김순자 씨는 결국 그 관계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그의 딸, 38세 지아은 외동딸로 결혼한 지 6년이 되었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가질 계획도 없다고 말했죠. 딸을 키우며 그 고생을 생각하면 강요할 수 없지만 딸이 아이를 갖지 않는다고 하니 서운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김순자 씨는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아, 이틀 뒤에 김장하는데 너 김치 줄 테니 가져가. 그러나 딸에게서 답장은 없었습니다. 딸은 항상 집에 있었지만 메시지에 바로 답하는 법이 없었죠. 결국 김순자 씨는 다시 한번 전화를 했습니다. 왜 전화 안 받아? 너 엄마 메시지 못 봤어. 못 봤어. 왜? 금요일에 김장한다고 했잖아. 너 김치 필요하잖아. 아, 벌써 했어? 그래, 그날 집에 있을게. 끝나고 내 집에 가져다 줄까? 아, 그냥 가지러 갈게. 냉장고에 넣어놓을 곳이 마땅치가 않았어. 너 요즘 집에 잘 없다며. 그건 그렇지. 가는 길에 보쌈 고기도 한 근 사다 줄게. 아니면 밥이나 같이 먹자. 밥은 됐고, 일단 알았어. 전화를 끊고 김순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목소리에서 문득 자신을 멀리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딸이 편할 때 오라며 다시 연락하려고 휴대폰을 들었는데 딸에게서 전화가 바로 왔습니다. 엄마, 그냥 내가 다음에 갈게. 역시나 예상대로 딸은 금요일에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에 도윤도 집에 있고, 좀 그렇잖아. 도윤이 금요일에 집에 있어. 응, 엄마. 냉장고에 자리도 없어서 그래? 그럼 경비실에 맡기는 건 좀 그럴까? 경비실에 놓고 가는 게 어떻겠냐는 딸의 말에 기분이 상했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는 것도 아니고 경비실에 맡기라니? 아니, 내가 직접 가지고 갈게. 너 잠깐 내려와 주면 되잖아. 그건 좀 도윤도 신경 쓰일 거고. 딸의 말을 들으며 김순자는 마치 자신이 무슨 죄라도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위가 있으면 딸의 집에 갈 수 없는 건가 싶은 생각이 스쳤죠. 도윤 있으면 안 돼. 같이 맛있는 거라도 사주면 되잖아. 엄마, 다음에. 이틀 뒤면 너무 갑작스러워. 그럼 뭐 일주일 전에 이야기라도 해야 해. 그냥 잠깐 김치만 주고 가는 건데. 자신도 모르게 투덜거렸고 딸의 표정이 난처해 보였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도 시어머니가 갑자기 오신다고 하면 좀 신경 쓰이잖아. 사위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고 서운함이 밀려왔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니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만약 자신의 시어머니가 이틀 전에 오겠다고 했다면 자신도 신경이 쓰였을 테니까요.
그 생각에 자신이 주책이었나 싶어졌습니다. 결혼한 딸의 집을 너무 편하게 생각한 게 아닐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에도 신경이 쓰여 딸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김치는 냉장고에 넣어 놓을 테니 신경 쓰지 말고 내가 편할 때 와. 딸에게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딸은 늘 답장을 잘하지 않았죠. 김순자는 그동안 딸과 주고받은 메시지를 돌이켜보니 자신만 일방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딸은 필요한 대답만 가끔씩 했을 뿐이었죠. 그래, 뭐 서운해하면 뭐하나. 부모는 자식을 영원히 짝사랑하는 거지. 마음을 다잡고 있던 김순자에게 얼마 뒤 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도윤 출장 갔거든. 김치 좀 가져다 줄래? 내가 온다며. 차도 없어서 힘들고 무겁잖아. 온 김에 자고 가면 되지? 이 말을 들은 김순자는 조금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사위 없이 딸과 단둘이 시간을 보낼 생각을 하니 기분이 좋아졌죠. 그래, 그럼 도윤이 좋아하는 반찬은 뭐지? 가는 김에 반찬도 좀 해갈게. 메시지로 보낼게. 그래, 그래. 김순자는 분주하게 준비해 손 가득 짐을 들고 딸의 집으로 출발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였기에 금방 도착했죠. 엄마, 뭘 이렇게 많이 들고 왔어? 너무 무거워. 땀을 흘리며 김순자는 냉장고에 식재료들을 넣으려 했습니다. 냉장고에 자리 만들어야겠다. 또 이렇게 냉장고를 꽉꽉 채워놓고 사니?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식재료가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한 모습에 한마디 했습니다. 엄마, 잔소리할 거면 그냥 하지 마. 딸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지만 김순자는 냉장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도 과거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 같았으면 이런 살림 상태로 시어머니에게 혼이 났겠지만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듯 했습니다. 근데 너 시댁에서 아기 안 낳는다고 뭐라 하네. 이미 늦었지. 내 나이가 몇인데. 그리고 무자식이 상팔자라잖아. 딸의 태평한 대답에 김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도 나 키울 때 힘들었잖아. 나 엄마처럼 그렇게 할 자신이 없어. 당연히 힘들었지. 자식 키우는 게 쉬운 줄 알아. 그래도 널 키우면서 매 순간 행복했어. 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 너도 그 행복을 느껴봤으면 좋겠는데. 엄마, 그게 포인트야. 힘들다는 거. 휴그래, 내가 싫다는데 어쩌겠냐. 더는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해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아니었으니까요. 아, 엄마. 나 2주 뒤에 제주도 가. 갑자기? 무슨 제주도? 다음 주 시어머니 생신이랐어. 딸의 말을 듣자 김순자의 마음에 가장 먼저 든 감정은 서운함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었는지 왜 이렇게 자꾸 서운한 감정만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딸이 결혼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딸과 사위가 김순자를 데리고 가까운 데라도 여행을 간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달 전에는 김순자의 생일이었는데 딸은 그때도 그저 형식적인 축하만 건넸습니다. 그래서 딸의 말에 씁쓸하게 대답했습니다. 재밌겠네, 제주도. 가서 잘 놀다 와. 사실 김순자는 제주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전에 딸에게 제주도에 가보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었는데 딸은 그 말을 기억이나 하고 있을지 몰랐습니다. 김순자의 표정을 본 딸은 말했습니다. 엄마도 가고 싶어? 다음에 엄마도 데려가 줄게. 가긴. 잘 다녀와. 시부모님이랑 좋은 시간 보내. 김순자는 태연한 척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서운한 감정이 반, 기대감이 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엔 서운한 감정조차 크게 드러나지 않을 정도였죠. 청소를 마치고 음식을 준비하려던 찰나 딸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딸은 즉시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저 집에서는 내 메시지만 못 본 척하는 거야.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도윤한테 메시지 왔는데 일이 일찍 끝나서 늦더라도 오늘 온대. 그래, 그러면 기다렸다가 같이 먹자. 이미 저녁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일하고 오는 사위를 빼놓고 밥을 먹을 순 없었습니다. 그런데 딸의 말에 귀가 막혔습니다. 엄마도 같이 먹으면 불편하지 않아? 나가서 먹고 가.
딸의 말은 마치 김순자를 배려하는 듯 했지만 그 말의 본질은 집에 돌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8시가 넘었는데 가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잖아. 사위 오는데 서로 눈치 보일까봐 그래. 너무 서운해하지 마. 누가 장모님이 집에서 자고 가는 걸 좋아해. 결국 오늘 김순자가 딸 집에서 한 일은 김치 정리와 청소뿐이었습니다. 그 시간까지 밥도 못 먹은 채 지난번부터 딸이 너무한다 싶었습니다. 사위와 장모가 같이 있으면 안 되는 것인지 어이가 없었죠. 너희는 시어머니 오시면 집에 가시라고 해. 너 참 남편 마음은 잘 헤아리면서 왜 엄마 마음은 생각하지 않니? 결국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쪼잔한 엄마가 되고 싶지 않았지만 그동안 쌓인 서운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말이 나오자 딸의 표정도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도윤 오면 내가 둘을 눈치 봐야 해서 그래. 불편하다고. 엄만데 그것도 이해 못해줘? 딸의 그 말은 마법 같은 말이었습니다. 엄만데 그것도 이해 못해줘? 이 말은 김순자가 딸에게 수없이 들었던 말이었고 그 말을 들으면 힘이 빠졌습니다. 그래, 내가 엄마니까 참자. 늘 이러고 말게 되었죠. 이번에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순자는 억지로 이해한다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딸에게 그런 말을 했던 게 마음에 걸려 메시지를 보냈지만 여전히 답장은 없었습니다. 딸과의 소통에 늘 꽁한 마음만 남아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는 한동안 딸과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김순자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니 딸도 굳이 연락하지 않았죠. 얼마 뒤 어버이날이 되었습니다. 당일 아침 전화가 오려나 기다렸지만 연락은 없었습니다. 대신 오전쯤 김순자의 계좌로 1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송금된 10만 원은 어버이날 선물인 듯 했습니다. 그래도 돈을 보냈으니 보냈다고 연락을 하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받은 사람이 잘 받았다고 전화해야 하나? 보통 어버이날엔 자식이 전화를 하지 않나? 혼자 중얼거리던 김순자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미 돈을 받은 지 몇 시간이 지나 있었습니다. 지아, 아침에 보낸 돈 받았어. 응, 엄마. 잘 받았어. 오랜만에 딸과 통화하는 김순자. 어버이날 선물이지. 응, 고마워. 잘 쓸게. 근데 왜 돈을 보냈어? 부담스럽게. 앞으로는 돈은 안 줘도 돼. 마음만 받을게. 다음엔 우리 다 같이 밥 한 끼 먹자. 엄마는 그게 더 좋아. 김순자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돈보다 딸의 얼굴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더 좋았죠. 하지만 딸은 김순자와 생각이 달랐습니다. 엄마, 난 밥 먹자는 게 더 부담스러워. 무슨 날마다 의무감으로 꼭 만나야 하는 게 더 힘들어. 딸의 말에 김순자는 당황했습니다. 지난번 쌓였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나 싶었죠. 무슨 날마다 그런 거 다 없앴으면 좋겠어. 만나면 보고, 안 보면 말고. 생일, 어버이날, 명절. 일일이 챙기느라 힘들어 죽겠어. 어버이날에 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하나 싶어 김순자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넌 시부모님 생신 때는 모시고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잖아. 그건 시부모님이니까 그렇지. 그럼 너 시부모님한테도 생신 좀 없앴으면 좋겠다고 말해봐. 그럴 리가 있겠어? 근데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말하니? 김순자는 마치 자신이 딸의 나쁜 감정을 털어버리는 쓰레기통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니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그런 날마다 만나서 밥 먹고 선물 사주고. 그게 다 부모가 자식한테 집착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엄마도 이제 나한테 제발 집착 좀 그만해. 딸의 말이 가슴을 아프게 찔렀습니다. 엄마가 딸 보고 싶어 하는 게 집착이야.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거기에 맞춰주지 않으면 엄마는 서운해하고, 그럴 때마다 난 엄마한테 미안한 감정 들어야 하고. 숨 막혀. 부모들은 왜 자꾸 결혼한 자식들을 못 만나서 안달이야? 그야 보고 싶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우리 얼마나 자주 만나? 한두 달에 한 번 볼까 말까잖아. 부모 자식이 그 정도도 못 보고 살아야 해? 그래, 나도 그런 게 싫어. 그냥 명절 때나 한 번씩 보면 되잖아. 나도 내 인생 좀 살게 놔줘. 하지만 김순자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반찬이며 청소며 다 해줄 때는 왜 불러?
내가 너 보고 싶을 때는 못 보고 내가 필요할 때만 달려가야 해. 싫으면 하지 마. 딸의 말에 충격을 받은 김순자는 어떻게 전화를 끊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멍한 와중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드라마에서 어머니들이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들어눕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심정이 이런 거구나 싶었습니다. 슬프고 서운하고 힘이 없어서 밥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딸의 말을 몇 번이나 곱씹어 보았습니다. 자신이 딸에게 서운한 만큼 딸도 그랬을 테죠. 김순자는 엄마로서의 감정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이 딸을 너무 사랑해서 한마디 한마디에 의미를 부여하고 상처받은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딸이 한 말이 김순자에게는 비수 같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딸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시름시름 앓던 중 여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김순자는 딸과 나누었던 대화를 들려주며 물었습니다. 너도 내가 지아이한테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 조용히 듣고 있던 여동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지아이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 누가 몰라. 그리고 어떤 부모가 안 그러겠어? 그런데 사실 전에 우리 딸이 지아이를 만난 적이 있었는데 지아이가 그때 그렇게 말하더래. 귀찮아서 전화번호도 바꿔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고. 딸의 이야기를 전하는 여동생의 말에 김순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전화를 자주 했길래?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뭐 챙겨줄 때나 전화하는 건데. 김순자는 변명하듯 대답했지만 여동생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언니, 아직도 지아이네 가서 살림해주고 그러니? 반찬도 막 해다 바치고 말이야. 그러지 마. 뭐 하러 사서 고생하고 상처받아. 여동생의 말에 김순자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는 그냥 우리 딸이 고생할까봐. 그 정도 고생 안 하고 살면 안 돼. 나도 그랬잖아. 서연이랑 대판 싸우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 우리 딸, 내가 해준 반찬 몰래 버리다가 딱 걸렸거든. 그래놓고 내가 뭐라고 하니까 누가 해달라고 했냐고 오히려 화를 내더라고. 여동생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때만 불러서 고생시키고 아기는 맡기고 지들끼리 놀러 다니고 자식들 다 똑같아. 우리가 너무 오냐오냐 키운 탓이지. 그래도 자식들은 고마워하지 않아. 언니도 이제 좀 딸한테서 졸업해. 3. 여동생은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말은 김순자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딸한테 신경 끊고 나니까 세상 편하고 좋더라. 나를 좀처럼 부리던 상전도 없어졌고 얼마나 속이 편한지 몰라. 이제는 부탁해도 절대 애 안 봐줘. 그렇게 좋을까? 언니도 눈 딱 감고 그렇게 해봐. 삶이 달라질 거야. 여동생의 말을 듣고 김순자도 이제는 정말 자식에게서 졸업해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게다가 딸이 친척들에게 엄마의 험담을 했다는 사실도 충격이었습니다. 김순자는 오랫동안 자식만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고 딸도 그게 당연한 듯이 받아들였죠. 하지만 이제 김순자도 더 이상 딸에게 집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이후 김순자는 마음을 추스르기로 했습니다. 여동생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어. 내가 사랑을 주고 돌려받지 못한다고 서운해하는 게 얼마나 소모적인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어. 김순자는 딸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끄는 것은 아니지만 딸이 무엇을 하는지, 필요한 건 없는지, 쓸데없는 걱정은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딸도 그때 이후로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딸이 먼저 연락하는 성격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때 딸이 먼저 연락을 해왔습니다. 그럴 것 없다. 엄마, 지난번에 우리끼리 여행 갔다 와서 서운하다고 했잖아. 다음 달 말에 같이 태안이라도 갈래? 예전 같았으면 당장 따라갔겠지만 김순자는 가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어? 안 간다고? 그래, 알았어. 근데 엄마, 그때 이모랑 제주도 간다고 했잖아. 진짜야? 응, 이모랑 가기로 했어. 엄마랑 이모랑 둘이서? 딸은 놀란 듯 물었지만 김순자는 이번에야말로 진짜로 제주도를 가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김순자는 만날 사람이 없어서 모임에도 안 나가고 살았지만
여동생이 다녀간 이후로는 사람들과도 만나고 자신을 위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딸과 제주도를 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적당히 거리를 두고 서로 어려워지는 것도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여동생과 함께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했고 딸 생각을 멀리하며 좋은 시간을 보내기로 다짐했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가서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예전 같았으면 우리 딸이 좋아하겠지라는 생각에 빠졌겠지만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행은 무척 즐거웠고 나이가 들어 취미 생활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다녀온 후에도 김순자는 먼저 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연락하면 답장은 하지만 그 외에는 간섭하지 않았죠. 딸은 그 모습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엄마 진짜 안 올 거야? 응, 너 혼자 해. 엄마는 집에서 TV나 볼래. 요즘 재밌는 드라마 하거든. 그럼 도윤 출장 갔을 때 와서 맛있는 거 해먹고 가면 되잖아. 됐어. 가봤자 청소만 시킬 거잖아. 김순자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고생할까봐 살림을 도맡아 했지만 이제는 딸이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모습에 마음을 접었습니다. 딸은 김순자가 집착한다고 말했지만 오히려 딸이 김순자를 필요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을 했는데도 딸은 여전히 엄마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가 시집가서 엄마한테 청소를 시켜.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딸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김순자를 쳐다봤습니다. 김순자가 화가 난 건지 계속 물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김순자가 화가 나서 거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연습 중이었죠. 딸이 없는 일상을 보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딸에게 연락하는 일이 줄었습니다. 반찬 뭐 해다 줄까? 김치 가져다 줄까? 뭐 필요한 건 없어? 이런 질문을 할 일 자체가 사라졌으니까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김순자가 연락하지 않으니 이제는 딸이 먼저 연락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김순자는 바쁘게 지내느라 중요한 용건이 아니면 답장을 하지 않을 때도 있었죠. 딸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답장을 안 해? 내가 연락했는데 몰랐어? 연락했고 몰랐네. 한번 연락하면 답답해 죽겠어. 김순자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자신이 늘 딸에게 했던 말을 이제 딸이 하니 상황이 묘하게 느껴졌죠. 아이고, 죽을 일도 많다. 넌 왜 자꾸 연락해? 안 바쁘니? 그러자 딸이 대답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상해. 엄마 뭐가 이상해? 엄마 바빠? 나 묵은지 좀 줘. 작년 거 조금만. 아니면 오늘 엄마 집 근처에 볼 일 있어서 그때 잠깐 들렀다 갈게. 오늘 갑자기? 엄마 지금 집 아니야. 아니, 집이긴 한데 이따가 손님 와. 무슨 손님? 엄마 모임하는 거 오늘 우리 집에서 보기로 했거든. 그러자 딸이 떨떠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잠깐 들어가서 가져가면 안 돼? 오늘 도윤이 김치찜 해달라 그러는데 묵은지가 다 떨어졌어. 그건 좀 곤란해. 그럼 경비실에 맡겨놓을 테니까 가져가. 경비실? 너무한 거 아니야? 좀 그런가? 그럼 내일 와. 딸은 성난 목소리로 따졌습니다. 왜 내일 가져가라는 거야? 정말 이해가 안 돼. 다음 날 딸이 김치를 가지러 김순자 집에 오자마자 따졌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왜 이래? 나한테 복수하는 거야? 뜬금없는 말에 김순자는 어리둥절해하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그렇잖아. 여행도 안 간다 그러고 연락도 잘 안 되고 김치는 경비실에 맡겨두라고 하고 나한테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야? 김순자는 딸의 말에 피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 그게 무슨 복수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니 내가 이해가 가서 그랬지. 뭐라고? 입장을 바꿔서? 그래. 너도 혹시 서운해서 그러는 거면 그때의 엄마 마음도 좀 생각해봐. 그러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거봐, 그 말이 그 말이잖아. 너도 똑같이 당해봐라. 이거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만약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만큼 나한테 했나 보지. 딸이 말이 없자 김순자는 부드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근데 엄마는 내가 했던 말도 이제 다 이해해. 원망도 안 하고 서운하지도 않아. 생각해보면 틀린 말이 없었거든. 그냥 각자의 입장이 있었을 뿐이야. 내가 틀렸다고 생각했으면 엄마가 이렇게 안 했겠지. 그냥 너 안 보고 말았을 거야. 그럼 왜 이러는 건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그래. 그동안 내가 너무 너한테 가까웠던 것 같아서. 엄마, 진짜 낯설다. 너무 이상해. 너는 좋지 않니? 엄마가 이제 귀찮게 안 하니까.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이건 아니잖아. 그렇다더라. 자식이 결혼하면 먼 친척이나 대면대면한 친구 정도로 지내는 게 좋대. 그래야 관계에 더 도움이 된대. 우리가 30년 넘게 붙어 살았잖아. 근데 내가 내 품에서 떠난 줄도 모르고 나는 빈자리만 끌어안고 살았던 거지. 딸은 말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알겠더라. 내가 너한테 집착을 안 하니까 내가 엄마를 내 발로 찾아오네. 김순자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김순자는 딸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살았지만 결국 그것은 부모의 욕심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거리를 두니 오히려 딸이 거리를 좁히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그럼에도 김순자는 다시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이제는 이 정도 거리가 좋았습니다. 마음속의 허전함도 잠시일 뿐이었습니다. 서로 지나치게 다가가지도 멀어지지도 않으니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바라보며 무조건 희생하고 보상을 기대하는 일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자식도 부모에게서 완전히 자립하니 오히려 부모를 떠올리고 궁금해하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연인처럼 지지고 볶으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김순자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